잠수부 2명이 오늘 2층 격실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층 화물칸까지는 진입을 했고 예. 선내에 진입을 했는데 시신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해경은 발표했는데요. 예.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사고 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가 급선회를 하다가 이게 중심이 한꺼번에 쏠려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은 뭐냐면 0.5m 이하의 거의 이제 바다 사람들은 그걸 잔잔한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온한다라. 예. 그러니까 0.5m의 파고 잔잔한 해상에서 배가 오다가 속도를 그 배가 최대 속력이 21나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17나트, 18나트가 오더라 하더라도 경제 속력으로 오기 때문에 예. 돌아서 전타를 써서 회전해서 예. 돈다고 하면은 네. 지금 상황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그렇죠. 만들어봤는데요. 남서쪽으로 급선회해서 북쪽으로 또 급선회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선에서 이제 돌려서 이제 안에 이제 급선하면서 배가 기울어서 예. 기울어서 안에 이제 화물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거는 논리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 그렇죠. 자체를 좀 확장하는 객실을 그렇죠. 더 만드는 부분에서 균형추가 더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떻게 점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 있을 때 그 무게 중심이 예를 들면 소면하에 아까 좀 지금 탐색했던데 그 수면하 1층 지금 현재 그 탐색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정도 배 중앙에 있는 게 중심점입니다. 지점이 거기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지점인데 현재 그 위로 올라올수록 지점이 위로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침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은 갑판 위에 5층 뒤쪽에 증축을 했고 이러자 그 톤수가 한 200톤 이상이 된다는 게 200톤은 적은 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점보다 위로 올려놨으니까 복원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복원력이 얼마나 약해진가는 좀 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복원력 자체가 말씀드린 급선에 영향을 줬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 침몰 원인을 두고 운항 미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고 침몰 당시에 경력 1년 미만의 3등 항해사가 지휘를 했다.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가 지휘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타당한 겁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우선 그 선내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제 선장이 있고 1항사, 2항사, 3항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 이제 급수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관은 기관사대로 따로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배로 하면 군대식으로 하면 한 장교급에 해당되고 그 부서의 조타사든지 뭐 이게 기관사는 나름대로 부서의 조직들이 있죠. 그럼 예.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3등 항해사가 배를 몰아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예. 그 3등 항해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선장이 24시간 함교에 있으면서 배를 몰지를 않습니다. 선장은 주로 계류할 때나 입항할 때나 출항할 때나 항해할 때 가끔씩 한 번씩 예. 당직을 잘 쓰나 안 쓰나 확인치 않아서 오지 계속해서 선장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다시 말씀은 사망사가 보면 자기 당직 시간에 와서 자기가 몰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문제될 건 없죠. 단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퀄리파이브 된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논란이 조점이 될 수 있겠죠. 예. 사망사가 당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냐 그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예. 그 사람이 거기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검증이 돼 있고 인정이 돼 있는 사람이냐 경륜이 편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가 한번 사망사가 알아봐야죠. 몰 수도 있다.
근무 그렇죠. 그 체계에 따라서 모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이죠. 항로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안내 방송 내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선장이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습니까? 요 아주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항사 사망사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당직 그 항해사가 사망사였다면 그 사람이었다면은 그 사람으로 당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의 중요한 사항은 선장이 다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이제 승조원들 이제 탈출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뜻은 뭐냐면은 선장은 나의 배를 포기할 테니 네. 승무원들은 배를 이탈하시오. 퇴함하시오. 군대식으로 하면 퇴함 명령입니다. 퇴함 명령은 책임자가 큰 선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선장만이라기보다도 선장이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퇴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이 밤내 방송 이런 것은 당직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선장이 특별히 지시해서 뭐 움직이지 마라 이런 그 방송을 선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송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당직사항인 항해사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예. 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네. 그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지휘를 했어야 될 선장이 현장에 없었다. 9시 사고가 난 9시에서 9시 50분 사이에 먼저 탈출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계 조금 더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통상적으로 퇴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해군의 옛날 그 동해 오륙함 침몰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예. 지금 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침몰 당시에 기울어져 있는 지금 객실 내부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명조끼를 입고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런 상황에서 제자리에 있어라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 객실 내부에서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게 예. 현실이었습니다. 세월호 네. 객실 내부 상황이고요. 지금 정확히 몇 시의 상황인지 몇 분의 상황인지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지금 기울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 이제 기다리고 네, 있는 바로 모습을 저런 것 확인해 볼 같아요. 수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황이니까 사실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예, 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1분 1초라도 빨리 그렇죠. 갑판 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객실에 머물러라 이런 안내 방송을 따랐던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화면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90도 가까이 지금 기울어진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예, 지금 90도 정도 기운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 시간에서 어느 정도 좀 흐른 시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이제 시간상으로는 제가 그 수치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예. 좀 그렇고요. 현재 저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이제 탈출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그리고 그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상황이면 배가 완전히 자기가 위험을 느끼고 탈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게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 화면이 계속 저렇게 네. 예. 지금 화면을 보면은 바깥쪽에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리창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상황에서 밖으로 대피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는데 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대피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저렇게 선박에 기울었을 경우에 그렇죠. 탈출하라 이런 뭐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우선 그 매뉴얼의 그 공통적인 절차는 대충 이렇습니다. 퇴함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퇴함을 결정하는 것은 선장이 하는 건데요. 하는 사항인데 그걸 배를 버리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배를 포기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 포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 퇴함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선장이 시기가 지금이 적당한 건지 예. 수온이 어떤 것인지 예. 주변에 이 사람들 탈출을 뛰어내리면은 구조해 준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예. 또 일찍 떨어진 사람이 또 수온 저체온증으로 일찍 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적절히 이제 구조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다든지 또 경사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퇴함할 시기 문제, 방법 문제, 현증 문제 또 필요한 구명정이나
또 라이프 크래프트나 이런 것도 예. 미리 또 다 떨어져 놓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또 단정도 내려놓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예. 또 인민구조하는 단정도 돼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SOS 신호 보내면서 배 위치 침몰될 때 대비한 그 비상 조치 이런 등도 다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선장이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하는 거고, 저 아까 화면에 저렇게 하는데 저 정도 돼도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장이 저 당시 상황이 없었으면은 아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 안에 빠져나갔고 뭐 예. 이런 상황이라 하면은 정말 저는 그러면 당직사관이 좀 더 이제 항해사가 예. 또 일항사가 있었다면 일항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선장 같은 경우 예. 저런 상황이라면 바로 선장이 이끌거나 선장이 제함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부선장이 그거를 위임권을 해서 자기 해석을 내서 전원 퇴출하시오. 이런 명령도 내려줘야 될 상황입니다. 예.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사고 발생 후 1시간. 그 1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만 취해졌다면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 골든 타임만 들어오면 정말 그 가슴이 설레고 참 울컥하는 마음인데, 뭐냐면 이 우리나라 요 바다에 가는 거 많이 하고 사랑하지만 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예. 또 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왜 모를까? 또 수중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내부 격실에 들어가서 다이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왜 수중의 다이빙이나 이런 잠수나 이런 부분에서 왜 모를까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뭐 합니다. 골든 타임이 바로 그거하고 연관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배가 순식간에 기운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또 선장님 알 것입니다. 예. 또 교신 내용상으로도 먼저 기울인다 하면 저렇게 기운다 하면 3분, 5분 못 간다. 간파가 돼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간파돼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로서는 전원 탈출 준비 시켜야죠. 그래서 교신하는 중에 배가 기운다 신호가 나왔다면은 예. 배가 기웁니다. 전원 퇴출 준비하십시오. 라이프에 다 입히고 구명포도 내리고 단정 내리고 위치 표시하고 기관실 이제 전기 이런 것도 비상식량 챙기고 예. 이런 등등을 해줘야 돼. 그리고 구조 올 때까지. 그리고 주위에 어선이 다행히 많이 있었죠. 그럼 어선이 오고 하면은 네. 어선 오는 데를 먼저 싣고 또 행정이 오면 또 행정 싣고 해서 올 때까지 그 시간 하면은 말씀드린 또 1시간 반 아니라도 그 시간은 30분 이내도 족합니다. 한 15분도 안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 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 그게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상식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 예, 지금 감정을 좀 못 이기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정보, 배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선장과 선원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 이거를 지휘를 하고 안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누구를 믿고 그 승객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3시 56분에 가이드라인이 끊어져서 잠수부가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화물이 내부에 가득해서 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게 해경의 발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이드라인, 안내선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군요. 예. 네,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예. 그 자체도 어렵고요.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화물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이제 너지러지는 게 있고, 그 현재 상황은 안 봐도 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는데 가이드라인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변에 날카로운 돌출부도 많고 예. 떠다니는 호수 뭐 여러 가지 이 잡동사니들이 이제 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제 떠다니는 것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걸 해체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잘 튼튼하게 좀 만들어서 예. 그렇게 좀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까요? 화물칸에 예. 진입했던 잠수 요원이 14분 만에 철수를 했는데
화물칸 출입문을 개방하는데 성공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끊어져서 철수를 네.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오전에 가이드라인을 선내에 진입해서 이제 설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38분에 2층 격실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가이드라인이 끊어져서 지금 철수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해경이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칸까지는 진입을 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화물칸 내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었던 거죠. 이러다 예. 보니까 진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끊어지게 되니까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안내선이고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선 자체가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네. 잠수요원들이 14분 만에 철수를 할 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월호의 그래서 1층과 2층이 이제 화물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2층에 이제 진입을 3시 38분쯤에 했었는데 뭐 거기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힘들다라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개를 또 설치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의 주 목적이 현재 진입한 다이바를 위한 것이 가이드라인의 주 설치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컴컴하기 때문에 그 줄 따라서 갔다가 줄 따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끊어지면은 또 끊어진 대로 또 이렇게 연결 부분이 있고 또 그 가이드라인이 일직선 돼 있지 않고 예. 뺑 돌아서 컨테이너 뒤로 돌아서 위로 가서 계단 따라서 이렇게 이러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로프죠. 걸 얘기하는 거? 로프. 예, 그러니까 4분의 3, 예. 7인치나 예. 4분의 3인치나 이건 로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바가 작고 편하게 또 중요한 것은 몸에 또 가이드라인에서 다이바들 몸에 꼬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줄 따라서 당겨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 계단 올라갈 때 일직선이 있지 않나요? 예. 들어가면 이제 문을 가면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서 코나 들면 또 여기도 연결하고 또 여기 있으면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문제는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컨테이너가 부분적으로 움직여서 그 가이드라인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다른 돌출문과 그 가이드라인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설치해야 되죠. 또 예. 설치를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 수중에 있는 이런 부분은 다이바 자기 생명의 안전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꾸 설치를 하고 또 하고 그 부분에 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끊어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확인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있는 과정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이드라인은 들어간 진입자 다이바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익숙이 되면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요거 하면 뭐가 콘테이너 예. 아는데 처음에 그런 생소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끊어졌다 하면 바로 또 땡겨 갖고 예. 또 새로운 줄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예. 지금 2층으로 진입을 했고 화물이 너무 많다고 이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진입을 시도한다는 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이 지금 진입한 로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진입하는 방식은 만약에 예. 2층이 주로 이제 그 화물칸으로서 보통 보면 여기서 차로 예. 들어가기도 하고 컨테이너 가는 그거 같아요. 예. 메인 갑판 같이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통로가 넓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쉽고 그렇지 않고 다른 앞쪽으로 통로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계단이 있고 객실이 있고 그러니까 또 글로 못 들어가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아예 현측에 구멍을 뚫어서 또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은 꼭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갈 입구를 만들 것이 그 이용할 것인가 예. 그 현지인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지금 수색 구조 과정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성공해서 예. 생존자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책본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영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에 진입에 실패했다. 또 그 이후에는 다시 진입을 했지만 철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발표가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선체 진입에 첫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해경에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